새로울 신, 배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매일 저와 함께하는 분이죠.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월요일은 임경민 작가와 저와 둘이서 단촐하고 심도 깊게 뉴스 신세계 진행합니다. 자, 오늘 지금 구독자 수가 89만 9천 명. 아이고. 예, 오늘 방송 중에 9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 그 하프타임쯤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90만 되면 100만이 되면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도이치 판결문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따로 입수를 해가지고 판결문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다른 보도들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물론 이제 뭐 지금 이제 언론에 이 공개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알파벳으로 익명 처리가 돼 있긴 합니다만 특정 알파벳이 뭔지가 이제 다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판결문에 수차례 적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가 작전 세력의 시세 조정에 쓰인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주가 조작 1단계에 이어서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땡땡 뭐 사실은 이제 최은순 씨인데 최은순 씨 그리고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 정도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 김건희 계좌는 1월 29일 경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씨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그동안 대통령실이 밝혀왔던 입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2단계 이후에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서 범행의 방식이 바뀌자 피고인 2차 주가 조작 주포인 김기현 씨를 통해서 재차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0년 10월 20일 이후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시세 조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직접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네. 자, 어제 국힘 논평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입니다. 오늘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이 판결문 보고 얘기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급하게 김건희 세 글자는 판결문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판결문에 있더라고요. 이름이 직접 거론되고 여러 차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일련의 통정 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제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 2010년 11월 1일 주포였던 이제 김기현 씨가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위탁받았던 민모 씨하고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게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3,300원에 8만 개 매도하라고 하셈이라고 했던 그 문자 메시지인데 네. 그때에 이제 계좌가 사용됐던 것들이 이제 통정 매매에 이용된 걸로 확인된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일단 최소한 전주로서 이 계좌를 이제 제공했던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통해서도 수사가 좀 필요한 대목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 투자자로 볼 거냐 혹은 시세 조정의 일종의 가담자로 볼 거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밝혀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전 나온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 다 샜네요. 판결문에 37번 나온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님 37번 나온답니다. 예. 그리고 말하자면 전주 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자, 전주가 여기 또 대통령실과 국힘 논평에 있어요. 전주도 무죄 받았으니까 단순 전주인 김건희 씨도 무죄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단순 전주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전주라고 이제 무죄 판결 받은 분은 소위 통정 매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라는 이유예요. 근데 지금 37번 언급됐다라고 하는 이 판결문에 보면 통정 매매에 김건희 씨 계좌가 명의의 계좌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연동돼서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정매매
그러니까 서로 짜고 매매를 하는 게 통정 매매거든요. 정을 통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공모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단순 전주였냐, 실제로 7초 거래, 이건 뭐 손가락 역할도 했다. 그 다음에 또 그 서울대 경영대학원인가요? 거기에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예. 디자인 관련 이사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연결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내부자로 볼 여지도 있는 거라서 예. 단순히 이제 계좌가 통정매매 목록 중에 하나로 잡혀 있는 전주하고는 좀 다르게 볼 여지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이 되거든요. 그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엄하게 다스려지는 이 범죄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사무금융노도 증권업종지부,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노조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자본시장 어떡하란 얘기냐, 이 정도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 판결문을 쭉 보면서 좀 주목했던 부분이 예. 이제 재판부에서 사실상 검사를 이제 질타하는 듯한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이제 공소장을 쓸 때 보면 이제 뭐 이 증거 목록이나 이제 통정 매매 목록 이런 것들을 쭉 한 다음에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는 바람에 네. 구체적으로 각 피고인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누구한테 사실을 유포하거나 유출했다는 건지 이런 거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증명이 충분한지를 재판부에서 확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각 피고인들 혹은 뭐 혐의자들을 다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통정매매 계좌에 목록이 들어가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계좌가 포함이 되게 됐는지 실제로 이제 소위 주포를 비롯한 작전 세력들하고는 어떤 교류를 해왔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그게 이제 죄의 여부와 연결될 수 있을 텐데 과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충분히 됐었느냐,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좀 입증 많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검찰 못 믿겠다, 특검 가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입장이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은 스탠스 애매한 상태. 그렇습니다. 예, 특검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있나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하나는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 특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쌍특검을 꺼내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게 정의당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이제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법사위를 통과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제 이 사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사위에서 그 김도우 위원장도 있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하기가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조정훈 의원의 반대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원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만약에 태워서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처리를 하려고 하면 정의당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180석 이상. 그렇습니다. 의석수가 이제 180석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50억 클럽,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관련 의혹의 일부죠.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는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즉각 소환 조사에 나서야 된다. 검찰이 미적거린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소환 조사, 소환 수사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힌 셈인데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 꼼수로 보이는 걸 피하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뒤에 이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영장 청구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장 청구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영장 청구 사유가 있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각그 소환할 때마다 다 나갔잖아.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사실은 김건희 특검을 먼저 추진하고 그걸 발판 삼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를 압박하는 쪽이 정치 세력으로서는 조금 더 논리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그대로 하고 저쪽도 그대로 하고 그래야 이제 균형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 그렇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특검하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쪽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검찰이 설사 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 기소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곽상도 전 의원의 사례를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일 것 같은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걸로 비춰 보일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검찰이 빨리 소환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정당 간의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내 수석 부대표,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회동을 했어요. 회동을 했고 이 가운데서 의견차를 확인했다.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우리 장윤선 기자가 정의당과 민주당 내부 사정들을 좀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이킥 시간에 거침없이 하이킥 시간에 장윤선 기자의 취재 내용 좀 들어보면서 조금 더 이 이야기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고요. 여당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탄핵 발언 김기현 네. 후보가 탄핵 관련된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논란입니다. 지난 11일 한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대표는 저는 사실은 다음 대선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면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들리는데 김기현 후보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네. 해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워낙에 이제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를 비롯해서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다 보니까 다소 좀 이제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BBS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본 뜻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역공을 펼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권력, 미래 권력 이거는 과거에 다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렇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당내에서 충돌할 때 불협화음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그래서 쪼개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결과적으로 탄핵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예로 든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100% 김기현 의원 말을 100% 내가 믿습니다. 네. 이 해설을 100% 믿는데 그러면 박근혜 씨 탄핵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혀서 벌어진 일입니까? 그런 문제로 이제 다시 맞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아니, 탄핵 받을 만해서 탄핵 받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탄핵했지.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증거가 드러나서 국민들이 탄핵한 건데 그걸 마치 이제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의 결과로 당시 야권과 야합했기 때문에 탄핵당했다. 이유는 없었지만 탄핵당한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에 대한 부정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의 어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장제원 의원도 이제 등판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 겁니다. 드디어 그렇습니다. 등판하셨어요. 뭐 저희도 몇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제원 의원이 사실 이제 이런 과정의 반복인데요. 백의종군을 하겠다라고 뒤로 물러났다가 뭔가 중요한 기점이 되면 등판해서 발언을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충돌이 많았고 당정이 하나 되고 목소리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돼서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할 때 정권이 힘들어졌다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장제원 의원의 등판 시점이 이게 전략적이었느냐 혹은 너무 나간 헛발질이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있었던 심평 변호사의 대통령 탈당 가능성 발언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이번 탄핵 발언이 폭발력이 큰 문제를 특별히 어떤 치밀한 전략적 준비 없이 일단 던진 뒤에 급하게 수습하는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김기현 후보 캠프가 좀 비슷한 어떤 논란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당 내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분들이 그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본 분들도 아니고 당원들에게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이 지난주에 저희 하이킥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을 하셨던 게 당원들이 이 볼모가 된 인질이 된 그러니까 대통령을 선택할래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OX 게임처럼 당원들이 좀 인질처럼 잡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이현주 전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의 구도가 윤석열 대 이준석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고 짚기도 했는데 그렇게 안 가도록 하는 게 이제 김기현 캠프의 어떤 전략적 구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승리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일은요. 그래서 안철수 캠프 선대본부장 맡고 계신 김영우 의원 저희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발언 도대체 어떻게 보셨느냐? 안철수 캠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천하람 후보가 그거 꼭 물어보겠다고 미리 예상 문제 냈잖아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안철수 캠프는 어떻게 들었냐 이것도 한번 꼭 여쭤보겠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 문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그 천공의 그 육군 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과 관련해서 역술인 천공은 참고인 신분이다. CCTV 확인은 어렵다. 남영신 그리고 당시 공관을 관리하던 부사관은 이미 조사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증인 채택은 어렵다,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네. 천공 관련 이야기 좀 정리해 주시죠.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뒤섞이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오늘 이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 등 그 당시에 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대거 포함해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요. 나머지 인원들도 이제 출석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천공이라는 그 역술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천공이 일단 지금까지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인적 사항만 확인한 상태다. 참고인이죠. 원래 이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피의자는 이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어준. 근데 이제 뭐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군법 문제나 이런 걸로 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네. 그리고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들렀다고 했던 지난해 3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적 증거일 텐데 CCTV 영상은 지금 경찰이 확보를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이 아마 지워진 걸로 보이는데 보관 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서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수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보관 기간 규정을 준수했는지는 그냥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한마디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어렵지? 그러니까 이 사안이 왜 이렇게 오래 끌어야 되는 사안인지 잘 이해는 안 가는 대목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남은 것이 이제 또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는 문제인데 일단 17일에 국방위에서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고요. 네. 이때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과 당시 공관관리관이었던 A 주임원사 증인 채택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제 입장인데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증인 채택을 하겠다라고 여당 쪽에 제의는 했는데 아직 확답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뉘앙스 자체는 김병주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고요. 이 사안이 실제로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제 대폭 하락했습니다.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이제 2.4%포인트가 하락해서 36.9%가 긍정평가, 60.3%가 부정평가였는데 긍정평가는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올랐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주에 진행됐던 대정부 질문에서 야권이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 논란을 증폭시키면서 그게 이제 국정운영 수행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론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적극 나서서 천공에 대한 어떤 이 의혹들을 좀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짜뉴스라면 당사자가 나와서 증언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부정적 뉘앙스를 주셨는지 의문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